네, 안녕하십니까. 아동양육 및 기타 형태의 가족 부양의 국제적 해소에 관한 협약에 관한 연구 진행한 김민지 부연구원입니다. 연구명에서 드러나듯이 본 연구는 양육비, 부양료의 해소에 관한 국제사법 공조를 위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2007년 아동양육 및 기타 협약의 가족 부양의 국제적 해소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협약의 약칭명이 2007년 찰스 포트 컨벤션을 번역한 2007년 아동 양육 협약이라는 약칭명을 사용하였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저출생의 심화와 국제 이동의 증가라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포커스를 두고 제가 진행한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가 아동 권리의 보장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을 전제로 한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제도적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양육비뿐 아니라 이미 국제입양, 아동 탈취 등 해외국제사법회의, HCH의 아동협약이 이러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규율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를 비준하여 이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 문제는 최근 10여 년간 국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양육비 사건이라는 틀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회수할 것인지, 나아가 국가 간 협력 체계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 국제 양육비 사건, 코피노 같은 사건에서는 비공식적이나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협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관된 원칙이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한 국내 양육비 사건이든 국제 양육비 사건이든 양육비 미이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가는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공적 부조, 복지 제도를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이는 사적 부양 의무의 불이행이 국가 재정 지출로 기결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양육비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직접적인 재정 보전에 집중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의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2007년 아동 양육 협약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협약이 전제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구조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부양 관련 협약 및 2007년 아동 양육 협약의 주요 내용을 검토를 위한 HCCH의 공식 발간물 그리고 예비 문서, 국내 관련 문헌을 검토해서 협약의 주요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입 가능성을 모색했고요. 그 전에 현재 국내의 국제 양육비 사건 처리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변호사 민간 지원단체 FGR을 실시하고 2007년 협약의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권리 협약을 언급하고 있기에 양육비의 의미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을 분석하고 국가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2007년 아동 양육 협약의 비준 권고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먼저 기존의 부양 관련 협약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새로운 국제 문서의 도입이 필요했는지, 즉 2007년 본 협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부양 관련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부양의무의 국제적 이행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뿐만 아니라 HCCH에서 주요한 과제로 다뤄졌는데요. 이들 협약은 2007년 아동양육 협약이 채택되기 전까지 부양 영역에서 국제 규범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그 규범적 체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물로서 최종적으로 2007년 협약이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되기에 기존 부양 관련 협약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엔의 1956년 뉴욕 협약 같은 경우에는 부양률을 보다 용이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발송 기관과 수령 기관을 지정해서 이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1956년 뉴욕 협약의 구조는 이후
2007년 아동양육협약에서 중앙당국 간 협력 모델로 발전하게 된 출발점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하 두 협약은 협약명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외국 부양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사법 판단의 국제적 효력과 법적 확실성 확보에 방점을 두었는데요. 이러한 접근은 부양 의무 이행이 원칙적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법령과 절차에 따른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적 협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양 권리의 법적 확정성 그리고 부양료 해소에 있어서의 국제적 이행의 확보를 중시한 결과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존 부양 관련 협약들이 국가 간 협력의 한계라든지 절차의 분절성이라든지 집행 단계에서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내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2007년 아동양육협약이라는 새로운 국제 문서의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2007년 아동양육협약은 인권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는데요. 이게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의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한 양육비 이행에 대한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국가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2007년 아동양육협약 비준 권고를 분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2019년 제5, 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로 2007년 아동양육협약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부모 모두와 교류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고 사법 접근을 포함한 재반 수단을 통해 최대한의 발달을 보장받도록 할 국제적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2007년 아동양육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하의 구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장 6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없기에 이를 요약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전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을 통해서 2007년 아동양육협약이 국경을 넘는 부양의무의 이행 문제를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나 절차적 한계에 국한되는 문제로 보지 않고 당사국 간 협력 체계의 수립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은 먼저 국제적 부역 사건의 양적 증거와 더불어서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보다 접근 가능하고 실효적인 부양료 해소 제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전문은 그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양료 해소를 위한 절차 가능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 비용 대비 효과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1956년 뉴욕 협약부터 기존 부양 협약들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점 또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전문의 아예 이제 아동권리 협약의 제3조와 제27조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것들이 아동 양육비를 위해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 국가 간 협력 체계에 전 세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협약의 어떻게 보면 특이한 점은 기존의 협약과 달리 그 협약을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런 집행, 승인 이런 것들을 이제 협약의 명칭에 넣지 않고 부양비의 해소라는 그 목적을 아예 명칭에 넣음으로써 부양비의 실효적인 해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실효성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한 한 단계 나아간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에서는 조문이 이렇게 있고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제 부양 사건에서 부양 채권자의 부양의 해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형식적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권리 행사로 연결시키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2007년 아동양육협약의 가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입 가능성은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하 6가지로 나눠서 약 50명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협약 내용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중앙당국의 권한과 양육비 신청 및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국내 이행 법률을 제정하면서 동법률에서 중앙당국을 법무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원 법률에는 특별법으로서 국제사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의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목적
목적과 중앙당국 그리고 사법기관, 행정기관, 신청 서식 그리고 유보 등에 관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결론화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협약 비준 시에 반드시 선택해야 할 유보 여부를 선택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이제 언급을 하자면 이제 협약 제2조 제1항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21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금 이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19세로 성년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양육금에 한정해서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는 유보 조항을 두는 것이 협약의 이행에 따른 초기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협약의 핵심적인 보호 영역인 아동 양육비를 집중함으로써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덧붙여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민법에서 혼인 관계를 이제 존속을 전제로 하는 생활 윤리적 유지적이라든지 윤리적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의 부양 의무 같은 경우는 현재 규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배우자 부양에 대한 적용 확장의 선언은 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봐왔습니다. 이는 배우자 부양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각국의 혼인 제도라든지 가치관이 밀접하게 연동된 영역이 반면에 아동에 대한 부양은 국제적으로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가장 폭넓게 형성된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협약은 제15조에서 양육비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신청에 대해서 그 채약국이 무상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이러한 무상 법적 지원 원칙을 수용하기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아동의 재정을 기준으로 한 심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적 재정 심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금 현재 양육비 이행관리법이 지금 소득 기준을 따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재정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극히 부유한 아동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도와줘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이 협약의 원칙적인 취지 자체는 양육비의 안정적인 이행이 아동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 양육비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 부모의 책임을 국가가 법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16조 적용 선언보다는 15조에 따라서 무상 법적 지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 재판에 대한 승인 집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약국이 23조일까 24조 중에 어느 것을 이제 포함해야 되는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협약에서 국제 양육비에 있어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행되는 그 부분에 이라는 협약의 이제 핵심 취지를 고려했을 때 23조의 절차를 이제 채택해서 이제 양육비의 외국 재판에 대한 승인 집행을 조금 더 용이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약상의 이제 중앙 당국의 기능은 단일 기관이 수행하기는 아주 폭넓고 복합적이기에 이러한 복합적 기능은 하나의 기관이 모두 감당하기보다는 법무부를 중앙 당국으로 해서 전체 업무의 총괄, 조정의 지원 기능을 하고 그 산하에 지금 있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집행기관으로 해서 실무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이원적 위임, 위탁 체계를 구축해서 업무를 분장하고요. 소송 대리인의 역할 및 법률적 조언 제공 등은 보조 역할은 이제 법률구조공단 또는 양육비 이행 관리법상 이제 양육비 이행 관리원장이 이제 그 지원을 파견을 요청한 공익법무관에게 맡기는 것이 각 기관의 부담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것이 보다 타당하고 현실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몇 가지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본 협약의 국내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은 기존의 이제 지금 현행 법체계 전방의 정합적인 조율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 아동, 미성년 부양 채권자의 양육비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절차 이행의 원칙이자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보고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육